여름철에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흙이나 모래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경험이 많은 운전자일지라도 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9번. 안전하게 추월하세요. 좁은 2차선 도로에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이따금씩 다른 차를 추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언제나 추월하기 위해 선택한 차선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여러분의 방향으로 튀어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추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의 이동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두 차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길 옆으로 나가려다가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도로 옆으로 나가는 대신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더 좋은 생각입니다. 8번. 와이퍼를 잘 관리하세요. 와이퍼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유리창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와이퍼가 마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무, 프레임, 플라스틱 와이퍼가 닳아서 C자 모양으로 변형되곤 합니다. 따라서 앞 유리 가운데 부분은 전혀 닦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 와이퍼를 교체하기 전에 와이퍼를 반대로 구부려서 펴보세요. 항상 앞 유리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실제로 와이퍼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채울 때마다 앞 유리를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유소에 있는 유리창 닫개가 깨끗한지 작은 조각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서리가 내리거든 밤에는 와이퍼 날을 제거해서 유리창에 얼어붙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마른 앞 유리에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마세요. 와이퍼는 젖은 표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꽃가루를 없애기 위해 마른 앞 유리를 닦아야 한다면 워셔액을 먼저 뿌리세요. 7번. 여름철에 에어컨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더운 여름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햇빛을 쬐고 있던 차에 올라탑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자연적인 충동은 에어컨을 최대치로 켜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만 멈추세요. 에어컨 시스템은 여러분이 들이쉬면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을 축적합니다. 그러니 차에 타기 전에 뜨거운 공기를 자연스럽게 빼내세요. 뒷 유리창을 열고 운전석 도어를 몇 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세요. 그런 다음 창문을 열고 운전을 시작하고 에어컨을 최대로 30초에서 5분 동안 켜고 차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기를 기다립니다. 에어컨은 운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운전 중일 때 컴프레서의 작동 속도도 향상되거든요. 실내 공기 필터가 깨끗한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먼지가 쌓이면 차량 내부의 공기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자동 에어컨 기능이 있다면 더운 날씨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엔진이 꺼져 있을 때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연료를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통체증에 갇히게 되면 땀을 줄줄 흘리게 될 거니까요. 6번. 겨울에도 종종 에어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 계절이 있고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있는 기후에 사는 분이라면 여름에만 에어컨을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추운 날에 차량 내부 공기를 더 시원하게 만드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겨울에도 에어컨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중간 온도로 몇 분 동안 켜주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 내내 전혀 작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여름에 에어컨이 다시 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도 최소 30초 이상은 작동을 시켜주세요. 5번. 날씨가 추울 때 시동 거는 법.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라면 차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마세요. 배터리와 시동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타서 바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시스템에 전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동 장치 및 배터리에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동을 걸기 전에 하이빔을 3초에서 5초 정도 켜주세요.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엔진 시동이 더 쉬워집니다. 4번.
진흙이나 모래에 빠졌을 때, 진흙이나 모래 혹은 눈 속에 갇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선 타이어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이를 위해서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주는데 대신 천천히 해서 마찰을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역주행에서 주행으로 재빨리 기어를 바꾸는데 차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8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타이어의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기의 약 절반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 타이어 주변을 파서 공간을 마련한 후 타이어 잭을 사용해서 차를 들어 올리고 나뭇가지, 판자 또는 자동차 바닥 매트로 마찰을 증가시킵니다.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타이어에 다시 공기를 넣어주시고 진흙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세요. 3번. 바퀴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좁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긴 행렬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걸 마주할 때 그 차들의 바퀴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운전자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느껴지면 상대가 방향 지시등을 깜빡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종종 운전자들은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을 깜빡하고 바퀴 방향을 튼 후에야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것은 방향 지시등이 아니라 바퀴의 방향입니다. 2번. 자동차 알람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최신 차량 알람에는 도난 방지 모드가 있습니다. 도난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엔진을 정지시켜서 차량 절도를 방지해주죠. 버튼을 눌러서 멀리서도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보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여러분을 차에서 끌어낸 경우라든가 타이어를 확인하러 잠시 차에서 내렸는데 누군가 차에 뛰어들어 훔쳐가는 경우라면 말이죠. 따라서 리모컨을 나머지 키와 분리하여 항상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도난 방지 모드를 재미삼아 작동시키지는 마세요. 일단 작동해버린 후에는 차단을 해제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비상 상황일 때만 사용하세요. 1번.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옆 유리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꽤 명백하지만 이때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창문에 있는 고무 몰딩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차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 고무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축적합니다. 이 먼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마치 사포처럼 유리를 긁게 되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유리에 없앨 수 없는 깊은 흠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용한 자동차 정비 팁과 요령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잊지 말고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